안녕하세요. 31차 시 치환적분법 두 번째 내용과 부분적분법 첫 번째 내용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부정적분에 대해서만 계산했었죠? 그러면 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정적분 다음과 같은 걸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매우 유사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일단 외웠던 1단계, 2단계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뭐라고 했었죠? 그쵸? 치환할 식을 정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식,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면 적분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t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하라고 했어요? 양변을 미분해라. 미분하면서 뒤에다가 뭘 붙인다? 각자 미분한 문자에 대한 dx, dt 이거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배의 dx는 dt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dx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d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주어진 x에 대한 적분들을 전부 다 t에 대한 적분들로 고쳐볼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자, 루트 t 그 다음에 dx를 2분의 1 dt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틀린 거겠죠? 왜 틀렸을까? 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요 구간. 그쵸? 지금 봤을 때 0부터 4까지 라고 하는 구간은 x에 대한 구간이지 얘는 t에 대한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t에 대한 구간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이 애들을 각각 이 관계식, 처음에 우리가 t를 설정할 때 썼던 관계식에다가 넣어주시면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끝을 대입했을 때는 새로운 t의 아래 끝이 나오게 될 거고요. x의 밑끝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t의 밑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끝 대입해서 아래 끝, 밑끝 대입해서 밑끝 이것을 구해주시는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여기에 딱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밑끝과 아래끝을 대입해서 구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구간 바꾸기 선생님은 이렇게 줄여서 말할게요. 자, 그래서 밑끝과 아래끝을 각각 대입해줘서 구간을 바꿔주자. 그러면 아래끝 0이라고 하는 것을 x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이죠. 자, 그게 아래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끝 4 대입해주게 되면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 고치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많이 놓치니까요. 요 구간 고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적분이 계산이 가능하겠죠. 2분의 1 바깥쪽으로 꺼내주고요. 루트 t만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의 1을 더하고 그것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를 계산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3분의 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1부터 9까지라고 하는 것은 t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x로 돌려놓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끝 대입한 값 9의 2분의 3제곱이니까 27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에서 아래끝 1을 대입한 1이라고 하는 값을 빼주게 되면요. 3분의 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 계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3단계만 주의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정적분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한 테크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삼각치환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루트 1-x제곱분의 1 dx 이런 애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1-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치환하면
뭐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충분히 적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1단계 끝났다. 2단계 양쪽 미분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x dx라는 애가 dt로 바뀌게 됩니다. 즉 dx라는 애가 바뀌려면 적어도 x 한 개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는 있나요? 안 보이거든요. dx가 없어. x가 없어. dx 못 바꿔. 그럼 어떡하지? 막히죠. 이런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관을 겪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식의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 상수 빼기 제곱 또는 제곱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상수와 제곱항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관계식 알고 있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커먼스 공식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 타면 시커매진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 요 x 대신에 뭔가 사인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코사인의 제곱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 루트를 처리하면서 요 식이 좀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애가 탄젠트였다면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럼 요 식은 또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x에 대한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x 대신에 뭐 sin t, 코사인 t, 탄젠트 t 이런 식으로 뭔가 x라는 문자를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각치환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관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치환하는 편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커먼스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탄젠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례를 각각 1번, 2번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치환정법으로 풀 수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수 빼기 제곱식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착안을 해서 삼각치환법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x라고 하는 애를 한번 sin u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t로 둘까요? sin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할 식을 정하면 그 뒤는 나머지 우리가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2단계 양쪽을 뭐 한다? 미분해준다. 그래서 1 곱하기 dx라고 하는 애는 코사인 t dt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보통 dx라고 하는 것을 dt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뭐가 필요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이 통째로 만나서 dt로 바뀌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dx라는 애 자체가 t에 대한 식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식을 바꿔주게 되면요. 인테그랄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t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분의 1. 그 다음에 dx 대신에 코사인 t d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정적분이니까 요 0부터 2분의 1까지라는 구간은 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린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값에다가 아래 끝 0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sin 0은 sin t는 0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죠. 요걸 만족할 수 있는 t의 값 제일 쉬운 거 0이죠. 자, 그래서 아래 끝에는 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끝도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밑끝 2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 sin t는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만족할 수 있는 t 값은 6분의 파이네요. 그래서 밑끝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분모 보시니까요. 우리 아까 봤던 관계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얘는 루트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1 4분면 내에서는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요 원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코사인 t가 양수니까 얘는 코사인 t 그 자체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dt.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1 dt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6분의 파이 빼기 0, 즉 적분 구간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6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처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죠. 오른쪽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우리가 통상적인 치환적법으로 풀 수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 제곱 더하기 상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가운데가 지금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x라고 하는 것을 탄젠트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탄젠트에서 계속 t가 들어가니까 u라는 문자로 바꿔볼게요. x를 탄젠트 u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단계, 2단계 양쪽을 미분한다. 그래서 dx는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시컨트죠. 시컨트 제곱 u, du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식을 바꿔주게 된다면요.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u 이거부터 적어줄게요. 탄젠트 제곱 u 더하기 1분의 자,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u, du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분자 원래 1이었지만 이쪽 dx가 시컨트 제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자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간도 바꿔줘야 되죠. 마지막 3단계. 그래서 아래 끝 0을 x자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u가 0이 되는 u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u는 0이죠. 그래서 0부터 그 다음에 위끝 탄젠트 u가 루트 3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3분의 파이죠. 그래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애 주목해 볼게요. 한번 타면이죠? 어떻게 된다? 시커매진다. 그래서 이쪽이 시컨트 제곱 u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럼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1 du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계산해 줬을 때 결과적으로 3분의 파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내용이고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수 변환이라는 내용 대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면 그때 조금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법으로 넘어가 보죠. 부분적분법은 우리는 8글자로 요약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배워 나갈 텐데요. 부분적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을 적분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fx랑 g'x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함수죠. 함수 곱하기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을 적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적분하는 공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미분하는 공식으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fx랑 gx랑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상황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곱배민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fx g'x만 남겨놓고 이 앞에 있는 걸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fx g'x라고 하는 애는 fx gx를 미분한 값, 그쵸? 얘를 통째로 미분한 거에서 f'x gx를 뺀 거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왼쪽에 적분 기호를 붙이니까 인테그랄 fx g'x dx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적분할 건데 미분할 것을 다시 적분해주면 사라지죠. 그래서 원래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올 테니까 fx gx 그대로 나오고요. 그 대신에 뒤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인테그랄이 붙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식과 요 식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분적분법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치환적분법 때도 이 공식 그대로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뭐 이제 fx, g'x, dx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인테그랄 기호 안에 두 개의 함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fx랑 g'x랑 g'? 왜 얘는 프라임이 붙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그 fx랑 g'x가 이제 이 공식 뒤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fx에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이 fx는 뒤에서 fx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f'x, 프라임을 붙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거나 미분돼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얘를 미분할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g'x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gx 다 프라임을 띄고 나왔죠. 적분이 된 거네요. 그쵸? 프라임을 띄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 g'x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분할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기호, 즉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 안에 두 개의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함수는 역할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미분할 함수, 한 개는 적분할 함수 이렇게 정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미분할 함수, 적분할 함수, 미분할 함수, 적분할 함수 이 미적, 비적 이 순서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때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fx 얘 보시게 되면 미분할 함수인데 미분할 함수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미분할 함수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x 차례인데 gx 적분할 함수였죠. 근데 그 적분할 함수가 어떻게 됐냐면 프라임을 띄고 나왔어요. 즉 적분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적. 자, 그 다음 공식 암기하실 때 가운데 마이너스 인테그랄 정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할 함수의 차례인데요. 미분할 함수 보니까 이번에는 프라임을 붙이고 나왔죠. 즉 미분해서 나왔다. 그래서 미분할 함수 미분. 자, 그 다음에 적분할 함수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프라임을 띄고 나왔으니까 적이죠. 그래서 적분할 함수 적분.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암기하실 때는 그적, 미적 이렇게 외워주실 겁니다. 그적, 미적. 공식의 큰 틀은 그적, 미적이다. 자, 그래서 미분할 함수 그대로. 적분할 함수 적분. 마이너스 인테그랄 기억해 주시고 미분할 함수 미분. 적분할 함수 적분 이렇게 공식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미분해야 될지 어떤 걸 적분해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쵸?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말 4글자를 추가로 기억할 겁니다. 뭐냐면 로다 삼지예요. 느낌 오시나요? 로다 삼지? 뭘 것 같아요? 그쵸? 함수 종류겠죠. 자, 로다 삼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다, 삼, 지.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이것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거 처음 나올수록 미분하면 쉬운 함수입니다. 적분이 어려운 함수고요. 미분이 오히려 쉬운 함수.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미분이 쉬운 함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쉬운 함수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로그 함수의 제일 간단한 예시 뭘까요? lnx, 그쵸?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라는 제일 깔끔한 형태가 나오는 lnx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함수는 선생님이 한번 x라는 애 들고 와 볼게요. y는 x.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y는 sin x 얘 들고 오고요. 지수함수는 y는 2x제곱 들고 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미분과 적분을 고려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분을 하면 쉬워요. 그쵸? 미분하면 원래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적분을 해도 쉬워요. 자기 자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미분이든 적분이든 둘 다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떤지 봅시다. 삼각함수, 사실 얘도 쉬워요. 그쵸?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나오고요.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도 뭐 이제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sin x를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은 쉬워도 적분은 조금 까다롭죠. 치환적분법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미분과 적분이 쉬운 편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삼각함수의 종류에 따라서는 적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보다는 조금 미분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 볼게요. 다항함수는 솔직히 제일 쉽지 않아요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나중에 풀다 보면 얘가 최대한 깔끔하게 점점 정리되는 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쉬워지지만 적분을 하면 오히려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차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식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각함수보다 조금 더 미분 쪽에 가까운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얘는 미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작아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얘는 최대한 미분하는 쪽으로 가보자 라는 거고요.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할 겁니다. lnx 미분하면 뭐 나오죠? x분의 1 쉽잖아요. 그쵸? 미분은 엄청 쉬워요. 근데 적분 한번 해볼까요? lnx 적분하면 뭐지? 안 배웠어요. 그쵸? 몰라. 우리는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지금 하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그는 적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미분 쪽으로 가까이 두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순서가 로다 3지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로다 3지 읊어나가면서 종류를 찾을 건데 앞쪽에 나올수록 우리가 읊어나가는 순서 중에서 먼저 나온 애일수록 미분할 함수 쪽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분법 8글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요? 처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줄 때 로다 3지 4글자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고요. 공식은 어떻게 적용한다? 그적, 미적 이 형태다. 그래서 로다 3지, 그적, 미적 이렇게 8글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x 코사인 x dx 얘를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분적분법까지 배웠으니까 문제 푸는 3단계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여러분들이 적분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본 공식에 해당되는 A인지를 살펴보세요. 지금 보면 어떤가요? 아니요, 우리 외운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기본 적분 공식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는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이 남아있는데 항상 치환 먼저 시도해보세요. 왜냐? 부분적분법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풀면 또 인테그랄이 나오거든요. 복잡해요.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치환적분법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환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환도 안 됐다? 그때 부분적분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분법은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적분에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맞는 키에 해당이 되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할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기본 공식으로 치환적분이 되면 치환적분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부분적분법을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부분적분법 지금 봤을 때 기본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치환적분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어떤 거 치환하실래요? 코사인 치환해도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x를 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2단계 양쪽을 미분하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러려면 dx랑 같이 만나서 dt로 바뀔 사인 x가 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치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3단계 세 번째 부분적분법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이 8글자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뭐 떠올려야 돼요? 로다 3지, 그적, 미적.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로다 3지부터 읊어보겠습니다. 로 있나요?
없어요. 그쵸? 로그 함수 없어요. 그러면 다항함수 x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항함수 얘 선택을 해주고 먼저 나올수록 무슨 함수? 미분할 함수 쪽이다.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미분할 함수로 적어주고요. 뒤에 있는 코사인 S 삼각함수죠? 얘를 적분할 함수로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적, 미적. 자, 처음에 그였어요. 그쵸? 뭘 그대로? 미분할 함수 그대로. 그래서 x를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 써줍니다. x. 자, 그 다음에 적분할 함수를 적분하라는 거였거든요. 코사인 적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나오죠. 자, 그래서 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결과에 코가 안 붙었으니까 부호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적 했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인테그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적, 미적. 그쵸? 미분할 함수 미분. 그래서 1 들어가게 되겠고요. 적분할 함수 적분해주니까 sin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x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sin x dx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sin x 적분은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x sin x 마이너스, 자, sin 적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나오게 되는데 결과에 코가 붙었죠. 부호를 바꿔주라.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nx dx 볼게요. 얘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공식 있나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것도 기본 공식이 될 테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요. 기본 공식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치환 적분해 볼까요? 응? 근데 lnx를 치환해봐야 얻는 게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lnx를 t로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x분의 1 dx가 dt가 되면서 요 dx를 바꿔주려면 x분의 1이 추가로 필요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못 바꿔. 그럼 세 번째 부분적분인데 요게 좀 애매합니다.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곱하기에서 생략될 수 있는 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거? 1. 그쵸?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1 곱하기 lnx dx 이렇게 보고 부분적분법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느낌 오시면 뭐 떠올리라고요? 처음에 로다 3지. 자, 지금 로 있나요? 네, 있어요. 로그 함수 lnx. 얘가 그럼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나온 애를 미분할 함수로 정하고 그 남은 애를 적분할 함수로 정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다 3지 끝났어요. 그적, 미적 가야 되겠죠. 미분할 함수 그대로 ln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할 함수 적분 1 적분하니까 x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건 기억해 달라고 했고요. 그적 했고 미분할 함수 미분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고요. 적분할 함수 적분이죠. 그래서 1을 적분해주면 x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요. 앞에 쪽은 xln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뒤에는 인테그랄 1 dx예요. 그럼 1을 적분해주니까 x 나오죠. 그래서 xlnx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지막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요 lnx 적분하는 거는 사실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공식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기본 공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lnx를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요? xlnx 마이너스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xlnx 마이너스 x 요거 입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은 이제 활동지에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활동지 문제 해결하시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적분법 8글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충분히 연습하고 복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에서 부분적분법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